오늘의 강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노반입니다. 오늘부터는 권리 분석의 핵심, 임차인 분석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공부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단지 경매를 위함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꼭 알아야 할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 중 대부분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모르기에 당하는 경우입니다. 내 귀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는 내용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오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단단히 잡으십시오. 시작합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법에 대한 특례란 어떤 의미일까요? 임차권은 민법에서 정의한 8개의 물권에 속하지 못하기에 채권계약입니다. 채권은 절대적 효력이 없고 상대적 효력만 있습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한 계약입니다. 그에 비해 물권은 절대적 효력이 있어 누구에게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인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하여 임차인에게는 불완전한 계약이므로 이를 보완하여 임대차 계약만으로도 물권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한 예외를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민법만 적용된다는 가정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오정 소유의 3억 상당의 주택을 저팔계가 전세 2억에 살고 있습니다. 사오정이 이 주택을 급매로 손오공에게 2억 5천에 팔고 도망갑니다. 새 소유주인 손오공은 세입자인 저팔계에게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이때 저팔계는 손오공에게는 전세기간도 남았고 보증금을 줘야 나가지라고 자신의 임대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이므로 당사자 사이, 즉 임대인과 임차인, 다시 말해 사오정과 저팔계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 대항력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민법에서는 저팔계는 사오정에게는 대항력이 있으나 손오공에게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피해가 심해지자 국가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하 줄여서 주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임법의 핵심은 임차인에게 대항력의 부여입니다. 주임법 제3조 1항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전세권과 같이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등기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대항력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즉, 주택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하지만 제3자인 우리가 언제 주택을 넘겨받았는지 판별하기가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었다면 대항력이 생겼다고 판단하셔도 무방합니다. 주민등록만으로 어떻게 대항력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대항력을 부여한다는 것은 물권적 효력을 준다는 뜻입니다.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공시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공시 방법은 등기라고 했습니다. 즉,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만 다른 사람도 내가 전세권자라는 것을 판단하고 권리를 인정할 수 있고 자신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전 경우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주임법이 발효 전이라면 손오공은 임차인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저팔계의 2억 보증금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임법이 발효된 후부터는 저팔계에게 대항력이 생겼으므로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책임이 생긴 겁니다. 사오정이 손오공에게 주택을 매매하면서 임차인이 없다고 속여서 매매하고 도망가면 손오공은 임차인이 없는 줄 알고 샀는데 임차인이 있다면 낭패입니다. 이처럼 매매에서 매수자 입장에선 임차인이 있고 없고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전 예를 들면 2억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임차인 2억도 물어줘야 하면 3억 주택을 4억 5천 주고 산 꼴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그 주택에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 즉 공시효과가 있는 판별법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주민등록의 유무입니다. A주택의 소유자는 홍길동입니다. 소유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등기부 열람하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을 열람했더니 홍길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유자 거주라는 것이 판별됩니다. B주택의 소유자는 손오공입니다. 그러나 주민등록 열람 결과 저팔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임차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별할 수 있겠지요. 매매에 있어서 매도자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보호법이 아니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임차인도 자신이 임차인이라는 것을 알려야 공시해야 제3자가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공시 방법으로 주민등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임차인도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이 생기며 대항력이 생기면 내 권리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부실한 고수는 없습니다.